엑셀 실무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판매 현황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여지는 표를 만들어 볼 건데, 자, A1번 셀에 제목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통차 판매 현황표라고 작성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엑셀만의 특이한 데이터 입력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전통차 판매 현황표라고 작성을 했는데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 볼 건데요. 전통차 판매 현황표에서 표라는 글씨를 지우고 싶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다시 쓰면 되는 건데요. 엑셀에서는 그 셀을 다시 클릭을 해서 지우지 않고 그냥 작성을 하시게 되면 마지막 데이터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차 판매 현황이라고 작성을 하고 엔터를 치면 되겠죠. 그런데 데이터가 굉장히 길 경우 전체로 모두 작성하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A1번 셀에 전통차 판매 현황이라고 모두 작성을 했지만 글자의 개수가 많아서 B1번까지 퍼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A1번 셀을 클릭을 하면 A1번 셀을 클릭을 했을 때 수식 입력줄을 보시면 전통차 판매 현황이라는 글씨가 모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 B1번 셀을 클릭을 했을 때는 수식 입력줄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즉 A1번에 있는 글자의 길이가 길어서 B1번 셀까지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B1번 셀에 숫자 2를 쓰고 엔터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아까 보였던 글씨가 다 보이지 않고 잘려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A1번 셀을 클릭을 하면 수식 입력줄을 통해서 글자가 속안에 모두 들어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셀을 넓혀서 보거나 뭐 그러면 되겠죠. 셀을 넓히면 예를 들어서 A와 B 사이에 경계선에 대고 넓혀줍니다.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또 쉽게 넓히는 방법은 A와 B 사이에 경계선에 대고 더블 클릭하시면 적당량 넓혀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려는 건 이건 아니니 원래대로 되돌리기를 하겠습니다. 자, B1번에 숫자 1을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한 후에 딜리트. 그럼 어때요? 예, 전통차 판매 현황이라는 글씨가 이제 모두 보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글자가 입력이 되었을 때 글자의 내용이 많을 경우 오른쪽 셀에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다면 그 셀까지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자, A1번을 클릭을 하시고 저쪽 위쪽을 보시면 텍스트 줄바꿈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옆으로 퍼지지 않고 오른쪽 경계에 닿으면 아래로 내려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 다시 다시 눌러서 해제시키면 원래 상태대로 바뀌네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맨 뒤에 표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1번 셀이 클릭이 되었을 적에 수식 입력줄로 가서 딸깍 수정하고 싶은 곳을 클릭을 하신 후에 작성을 하시고 엔터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A1번, 지금 데이터가 저희는 A1번에 들어있다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알 수가 있죠? 이럴 때 더블 클릭을 하시면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뀝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B1번 셀은 비어있다라고 했잖아요. 표라는 글씨를 지우기 위해서
표가 들어있는 B1번을 더블 클릭을 하면 데이터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A1번 셀을 더블 클릭한 후에 내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으로 커서를 움직이셔서 지우거나 쓴 후 엔터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방법. 자, 마지막 방법은 A1번 셀을 클릭한 후 키보드의 펑션 키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키보드 맨 위에 있는 F2번 키를 누르시면 그 셀의 맨 끝으로 가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며 수정 상태가 되는데 이때 수정을 하시면 되겠죠. 엔터. 자, 수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돼요. 어떤 경우에는 A를, 어떤 경우에는 뭐 두 번째 경우를 사용하든 하나만 쭉 사용하시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숫자의 경우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의 경우는 아주 큰 수치가 들어온다면 만약에 옆에 칸으로 넓혀질까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많은 값을 쓰고 엔터를 쳤는데 어느 정도는 본인이 넓히고 지수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더 작게 이렇게 되면 숫자는 옆 칸을 이용하진 않아요. 그 셀 안에 다 표시가 되어야 되고 만약에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샵으로 표시가 됩니다. 마우스를 대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수치가 보여지네요. 네, 클릭을 하면 수식 입력 줄에 저희가 입력했던 데이터가 표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숫자는 글씨와 다르게 텍스트와 다르게 만약에 하나가 지워지면 0이 하나 지워지면 수치 값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칸이 부족하게 되면 샵으로 표현이 되니 꼭 넓히셔서 네, 공간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부분이라 지우겠는데요. 자, 지울 때는 요 칸만 클릭해서 딜리트로 지우면 넓어진 D열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보통은 그렇게 지우질 않고 이 열 자체를 삭제를 합니다. 열 삭제는 내가 삭제하고 싶은 머리글 뒤에 커서를 두시고 오른쪽 눌러서 삭제. 엑셀은 오른쪽 버튼을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삭제 단위가 좀 딸려왔네요. 자, 그 다음 이어서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 떼고 3번 줄에 품목 탭을 이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탭 사용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엔터 치면 품목의 아래 칸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제 품목별로 가격별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문서를 작성해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혼자 스스로 작성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그 실무 강의와 다르게 작성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해 보길 원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뒤로 갈수록 데이터가 많아지면 그때는 그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합계는 나중에 작성하셔도 되고 먼저 작성해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가격을 작성할 건데 이 부분은 지금 쉼표로 구분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엑셀에서 쉼표에 대한 부분 입력한 후에 학습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을 입력할 때는 쉼표를 넣어서 입력을 해도 돼요. 이렇게. 그러나 이렇게 하면 입력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수치만 입력하고 엔터. 여러분들 키보드에 보면 오른쪽에 숫자 키패드라고 해서 숫자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엔터키가 있죠. 그걸 이용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녹화를 한번 실패를 해서 다시 했더니 했던 그 서식이 적용이 돼서 표시가 나왔네요. 방금 했던 것은 추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입력을 하실 때 100만원, 1000만원, 억, 이런 수치들을 입력하게 되는데 0이 누락되는 사건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하실 때 마음속으로 쉼표마다 끊어서 입력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30000 이런 식으로 엔터, 25000 마음속으로 하세요. 25000 16000 소리 내서 하시면 옆에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입력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무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되어져 있고 텍스트 글자는 왼쪽 정렬이 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쉼표는 저기 윗부분에 있는 쉼표 스타일을 이용해서 적용을 시킬 건데, 차이를 보기 위해서 먼저 첫 번째 2만원은 빼고 만원부터 16,000까지 블록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원 칸에서 드래그하여 쭉 내리시고 쉼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쉼표 스타일을 적용을 하면 우리가 범위로 지정된 부분에 쉼표가 지정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차이가 보이시죠? 쉼표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차이도 있네요. 어떤 차이인가요? 네, 오른쪽 부분이 살짝 더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하면, 자, 전체 수치를 블록 지정하고 왼쪽 정렬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맞춤. 왼쪽 맞춤을 눌렀더니 쉼표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은 이마는 왼쪽으로 잘 갔죠. 하지만 나머지 쉼표 스타일을 지정한 수치들은 움직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혹은 오른쪽 맞춤을 해제하더라도 전혀 움직임을 볼 수가 없죠. 이 이유는 쉼표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오른쪽 정렬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른쪽 맞춤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절대 오른쪽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에서도 움직여야 되는 경우도 있겠죠. 가운데로 하고 싶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2만원도 쉼표 스타일을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블록 지정을 합니다. 블록 지정한 후에 그 블록 지정한 공간에 마우스를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눌러줍니다. 다른 곳에 대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블록이 해제돼 버리기 때문에 엑셀에서는 블록 지정한 공간 위에 마우스를 대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의 윗부분을 잡고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 형식 탭에 보면 범주라고 되어져 있는데 표시되는 형식을 지정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는 쉼표 스타일을 지정을 했지만 이 쉼표 스타일의 정식 명칭은 회계입니다. 회계는 우리 회계값에서 쓰이는 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회계는 사용할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네요. 소수 자릿수 지정하는 것과 기호, 여기서 말하는 기호는 통합 표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호를 한번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여러분들은 좀 줄여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아까 한번 실패를 했어요. 녹화를. 그래서 다시 하다 보니 적용이 돼 있어서 좀 넓혀져 있었네요. 삭제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안 했습니다. 제가. 자, 원 표시가 지정이 되어져 있는데 B열을 넓히면 B와 C 경계선에 대고 살짝 넓혀보세요.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 넓혀봤는데, 자, 회계 표시로 하면 오른쪽 정렬이 정해져 있고, 다음 기호 원 표시를 했을 경우 이 원 표시는 왼쪽으로 붙어서 정렬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 다시 블럭 지정된 채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다시 한번 셀서식으로 갑니다. 안 눌렀네요. 자, 통화라는 게 있죠. 자, 이 통화는 뭐 달라 보이는 게 없지요. 달라 보이는 게 없는데 하나가 더 생겼네요. 음수 표시 형식. 네, 원래 회계는 음수가 없어요. 빌려온 돈도 플러스 있기 때문에. 하지만 통화에서는 음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음수를 어떻게 표시할 거냐. 가로로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할 건지, 가로 안에 검정색으로 표시할 건지, 그냥 빨간색으로 할 건지, 아니면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검정색으로 표시할 건지, 마이너스를 붙여서 빨간색으로 표시할 건지 지정하는 부분인데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통화로만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이점 아시겠나요? 살짝 띄어졌던 부분이 바짝 붙었죠. 그리고 이 기호가 원 표시가 숫자와 딱 붙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수치들이 다 똑같아서 좀 테스트가 좀 안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더블 클릭해서 0을 하나 더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런 식으로 원 표시 위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되돌리기로 원래 값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자, 블럭 지정하시고 이번에는 정렬이 적용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어때요? 잘 따라 움직이고 있죠? 자, 오른쪽 눌러서 셀 서식 들어온 김에 하나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통화와 같은데 기호만 빠져 있습니다. 기호만 빠져 있고 숫자는 통화와 회계는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숫자는 내가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습니다. 체크를 빼면 확인. 네, 원래대로 네, 됐죠. 네. 물론 숫자도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이 잘 지정이 됩니다. 이런 차이를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오른쪽 맞춤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쉼표 스타일 눌러서 사용을 합니다. 가운데로 꼭 맞춰야 될 때만 바꾸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입고 금액과 나머지 것들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매량도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게 또 판매량도 오른쪽에서 살짝 떨어진 것을 보아하니 같이 블럭 지정하여 쉼표 스타일 눌러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판매량은 굳이 안 누르고 가운데 정렬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본인이 만드는 문서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살짝 움직이고 좀 확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으로 갔을 때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움직이셔도 되고 컨트롤 홈 이라고 배웠었죠? 컨트롤 홈 이렇게 하면 A1번 셀로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넓혔습니다. 자, 그러면 예쁘게 꾸며야 되겠죠? 일단 저는 원래 제목은 늦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제목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엑셀에서는 제목은 표에 딱 맞게 맞추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블록 지정을 A1번 셀에서 시작해서 G1번까지 블록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리고 글씨 크기를 좀 더 키우겠습니다. 하나, 둘, 14에 굵게. 여러분들이 보기 편한 만큼으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행은 좀 줄여주겠습니다. 너무 좀 많이 떨어진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줄여주시고 품목에서부터 이익금과 합계금에 같이 블럭 지정한 후에 선 그려줘야 되죠. 이 눈금선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눈금이지 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이 눈금선은 우리가 데이터를 잘 입력할 수 있도록 칸이 그려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기 탭으로 가시면, 위쪽에 보기 탭으로 가시면 눈금선이라는 부분에 체크가 있어요. 눈금선을 체크를 빼면 눈금선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수식 입력줄 체크를 빼면 어디가 없어질까요? 수식 입력줄 체크를 빼면 이 부분이 사라집니다. 또 그 다음에 하나 또 있네요. 머리글에 체크를 빼면 A열, 1행, 2행, 3행 이 부분이 사라집니다. 없애라고 알려드린 건 아니고 내 거 엑셀이 좀 이상하네 라고 뭐가 없네 라고 하시면 보기로 가셔서 어느 부분이 체크가 빠져 있는지 확인하시고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품목부터 쭉 블럭 지정하시고 테두리에 세모 버튼 눌러서 모든 테두리 설정해 줍니다. 여기는 바깥쪽에 두꺼운 선이 하나 또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누르셔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눌러줍니다. 자, 가운데 정렬까지 눌러줍니다. 역시 숫자가 들어있는 부분은 움직이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좀 넓혀줘야 되는데 우리한테 공간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파일의 인쇄 먼저 다녀옵니다. 이걸 먼저 해야 되겠네요. 색깔. 자, 품목부터 결제액, 이익금, 블럭 지정하시고 채우기색에 가셔서 세모 버튼을 눌러서 적당한 색으로 하시는데 이번에는 글자를 흰색으로 할 거기 때문에 가급적 진한 색을 하셔야 글자가 잘 보이겠죠. 본인이 좋아하는 진한 색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전 파랑. 그리고 글자색. 자, 글자색에 세모를 눌러서 이쪽 부분 누르면 빨간색이 칠해집니다. 흰색으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잘 지정이 된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테두리나 채우기색, 글꼴색 등은 마지막 사용한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모 버튼 누르지 않고 방금 사용한 것들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이 되어져 있으면 다른 색으로 바뀌거나 혹은 X를 끄기 전까지 유지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미리 보기 한번 다녀올까요? 파일에 인쇄, 엄청 작네요. 그죠? 네, 닫고 ESC 키를 누르거나 이 버튼을 이용을 해서 원래 상태로 빠져나갑니다. 요걸 보려고 지금 미리 보기 간 거예요. 요 점선. 이 점선은 이 페이지의 경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가 1페이지, 여기가 2페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제 걸로 보자면, 제가 좀 화면을 좀 줄여보자면, 자, 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뭐 계속 나아가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칸 여기가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페이지에서만 끝나겠죠. 데이터가 1페이지에만 들어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작성할 데이터를 그림 형태로 갖다 놓다 보니 옆으로 치웠더니 2페이지와 3페이지에 걸쳐서 나온 걸 볼 수가 있네요. 저만 파일에 인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아래쪽에 1/1이라고 되어져 있을 거예요. 자, 페이지를 이동하는 방법은 이 버튼을 이용해서 이동하셔도 되고, 이걸 이용해서 이동하셔도 되고, 마우스 휠 이동해서 이동하셔도 됩니다.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엑셀에서는 몇 페이지인지 잘 보셔야 돼요. 나는 한 장으로 했더라도 이게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인쇄를 하면 한 장인데 4장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걸쳐 있어서. 저는 나가서 이 그림을 좀 삭제를 하고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100%로 좀 더 크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점선을 넘으면 다음 페이지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 하나, 점선이 이렇게 생기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점선을 없애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제가 지금까지 알기로는 그 엑셀을 켜서 한번 미리 보기 상태에 갔다 오면 이게 사라지질 않아요. 언제까지? 저장하고 다시 열 때까지. 혹시 없애는 방법을 아시면 댓글로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넓히려고 지금 이 점선을 갖다 표시되겠습니다. 자, 품목을 좀 넓혀주시고 A와 B 사이를 이용해서 넓혀주시고 나머지는 같이 넓히셔도 돼요. B에서부터 드래그하여 G까지. 이때 블럭 지정은 머리글에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B열만 움직입니다. B열만. 다른 건 커지지 않고 B열만 움직여요. B에서부터 G 머리글에서 블럭 지정하시고 열 블럭 지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의 경계선을 잡아서 넓혀줍니다. 자, 넓혔더니 어때요? 점선을 넘어섰죠? 이렇게 되면 줄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대로 계시고 저만 한번 파일에 인쇄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뜻 보기엔 이익금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는지 잘 대충 보면 알아채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셀이 중간에 잘리는 게 아니라 엑셀은 그 칸 한 칸을 통째로 넘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아래쪽에 이 페이지로 가보면 네, 이익금만 별도로 빠져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ES10기로 원래대로 돌아와서 블럭 지정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B 잡아서 살짝 줄여줍니다. 또 살짝. 오, 됐네요. 그래서 한 페이지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행도 이렇게 블럭 지정하셔서 숫자에서 하셔야 됩니다. 3에서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 그리고 3의 경계선 어디든 상관없으나 본인이 편한 거 잡으시고 한 반 정도 내려주십니다. 더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미리 보기 이제 가서 봐볼까요? 어떻게 생겼는지. 파일에 인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커져서 좀 그럴싸하게 만들어졌네요. 자, 그럼 이제 가운데로 오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왼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로 맞추시려고 셀을 넓히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저희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어디로 가서 페이지 설정으로 가서 여백 탭으로 가서 페이지 가운데 맞춤 중에서 가로만 가운데로 설정을 해줍니다. 체크, 확인.
하면 인수했을 때 예, 이렇게 예쁘게 가운데로 나옵니다. ESC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표를 만들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부분이고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매출액. 자, 매출액은 얼마를 팔았는가. 이 화차라는 거를 얼마만큼의 금액만큼 팔았는지를 알아보는 건데, 저희에게는 가격이 있고, 입고 금액이 있고, 판매량이 있네요. 자, 여기서 가격은 판매하는 가격이시라고 보시면 돼요. 화차는 한 개당 2만원짜리입니다. 입고 금액은 무엇이냐? 제가 도매로부터 17,000원에 사온 거죠. 입고 금액. 그럼 내가 하나를 팔면 얼마가 남을까요? 17,000원짜리를 2만원에 팔았으니 3,000원이 남는 거겠죠? 예,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뭐 운송비라던가 인건비, 기타 재비용을 제외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요 순수 이익금을 알아내야 그 이익금에서 별도 부대 비용을 제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매출액은 즉 우리가 판매하는 2만원 곱하기 120개를 판매했죠. 곱하기 120을 하면 됩니다. 자, 엑셀을 초기에 배우시면 모든 것을 함수로 해야 되나 해서 막 이렇게 뒤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물론 있습니다. 프로덕트라고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사칙연산 이용합니다. 자, 매출액 셀을 클릭을 하시고 는을 입력하면 엑셀에게 계산해라 라는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화차의 가격 2만원 클릭을 해줍니다. B4번. 이 B사는 만약 내가 두 칸을 띄웠거나 두 줄을 띄웠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서 작성을 했다면 달라질 수 있으나 2만원을 클릭이 되어져 있다면 이렇게 예, 상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곱하기는 눌러줍니다. 자, 곱하기는 아스테리크라고 하여 별 모양인데 이 이유는 그 영어의 x와 곱하기가 거의 비슷하여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별 모양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정해졌습니다. 엑셀에서 곱하기는 별 모양입니다. 곱하기 판매량 D4번 엔터. 네. 자, 그러면 체육 핸들로 내리시면 되겠네요. 자, 체육 핸들로 내리실 때 체육 핸들을 잡고 드래그하여 내리셔도 되고 체육 핸들 부분을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해볼까요? 체육 핸들 부분에다 대고 따다. 그랬더니 한 칸이 더 내려오네요. 실패. 자, 이런 경우에는 딱 봤더니 문제가 하나 더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긴가요? 줄이 지금 잘못됐죠. 그래서 이런 경우엔 이 칸을 지우시기보다는 되돌리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자, 더블 클릭했을 경우에는 나의 왼쪽에 내가 드래그해서 더블 클릭하는 부분에 왼쪽에 있는 데이터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데이터만큼 가게 되는데 우리 눈에는 여기를 없다라고 인식을 하지만 엑셀에서는 여기를 있다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데이터가 치워져 내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되돌리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표를 다시 수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체육 핸들로 내려줍니다. 한 김에 쉼표 스타일까지 해줍니다. 이 쉼표 스타일은 미리 해놔도 됩니다. 어차피 결제액이나 이익금도 쉼표 스타일이 필요할 테니 미리 해놓으시면 네, 적용이 되죠. 회계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번엔 결제액. 자, 결제액은 우리가 화차를 팔아서 240만원을 받았지만 재료값을 지급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입고 금액의 17,000원 곱하기 판매 금액의 120개를 해주면 내가 결제해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역시 값을 입력할 부분 클릭을 하신 후에 는
자, 입고 금액에 17,000 클릭 곱하기 120개를 팔았죠. 엔터. 자, 이거 역시 클릭하시고 더블 클릭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채우기 핸들로 누른 채로 드래그하여 값을 채워줍니다. 왜 이렇게 맞게 나오는지는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죠? 확인해보자면 더블 클릭. 첫 번째 칸을 더블 클릭을 하면 17,000원 곱하기 120을 했다 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수식키. 이게 한 칸 내려가기 때문에 지금 한 칸이 내려왔죠? 이 한 칸은 죄송합니다. 한 칸이 내려왔는데 이 한 칸은 한 칸이 내려왔기 때문에 각각 17,000원을 클릭되고 있던 부분도 한 칸 내려오고, 이 120을 클릭하고 있던 부분도 한 칸 내려와서 하작은 8,500원 곱하기 260이 되는 거죠. 혹시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1번 영상을, 1강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익금. 자, 이익금은 매출액에서 결제액을 빼주면 되겠죠. 역시 는 매출액 빼기 결제액 엔터. 역시 하나만 하고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를 대시고 쭉 내려서 값을 완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합계를 해야 되는데 합계에서는 가격의 합계나 입고 금액의 합계는 별 의미가 없어서 이 부분은 보통 합계에서부터 입고 금액에 C12번까지 블록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자, 판매량 몇 개 팔았는지 중요하죠? 그리고 매출액의 합계, 결제액의 합계, 이익금의 합계는 각각 더하면 되기 때문에 하나만 클릭을 하여 자동 합계한 후 채우기 핸들 엔터 누르셔서 클릭하고 채우기 핸들 하셔도 되고, 샵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되돌리기 한 후 이렇게 블록 지정을 하셔서 자동 합계 누르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주의할 점. 이 앞 시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 상태가 되면, 셀 수정 상태가 되면 자동 합계가 작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커서가 깜빡깜빡하고 있다면 한 번 더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자, 이렇게 채우기 핸들로 했을 때 문제가 발생을 하지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지금 선이 없어졌어요. 선이 없어졌는데 이거는 원래는 첫 번째 한 후에 첫 번째 그 채우기 핸들을 했을 때 이 모양이 나왔을 때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미 다른 작업을 많이 해서 제가 서식 없이 채우기를 하더라도 선이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여튼 서식 없이 채우기라는 것은 이 서식이라고 하면 윗부분에 나와 있는 대략 이런 부분을 서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가운데 정렬을 했다거나 글꼴이 뭐라거나 색깔이 어떤 거고 테두리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적용을 받지 않고 그 수치값만 채우기 핸들을 해라 라는 의미인데, 저는 망했습니다. 이미 눌러도 나왔나요? 나왔네요. 안 망했네요. 자, 그 대신 서식 없이 채우기를 했더니 뭐가 없나요? 쉼표 스타일이 사라졌네요. 그래서 쉼표. 자, 그래서 내가 선을 살릴 건지 쉼표를 살릴 건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고, 선이 사라졌다면 전체 블럭 지정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 마우스를 대시면
값이 나와야 되는데 말풍선으로 얼마인지 나와야 되는데 예, 제 거 컴퓨터가 느려서인지 나오질 않네요. 이 부분은 칸이 부족해서 사이즈가 부족해서 나오지 않는 경우에요. 두 개를 같이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2에서부터 F 둘 중에 하나의 경계선을 잡고 살짝 눕혀줍니다. 네. 그래서 숫자값 같은 경우에는 샵으로 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꼭 하셔야 돼요. 인쇄를 했는데 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화면에서는 샵이 아닌데 수치가 나왔는데 인쇄하면 샵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어디서 확인하느냐? 네, 인쇄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수치가 다 잘 나왔는지 눈으로 쓱 훑어보셔야 돼요. 그 이유는 우리가 화면으로 보는 글꼴과 프린터 글꼴에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간혹 데이터가 아주 많은 데이터를 입력하고 사이즈를 막 빠듯하게 한 경우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전통차를 판매해서 매출액은 얼마인가요? 매출액은 근한 3천만 원이 되네요. 그리고 이익금은 한 450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부대 비용을 다 빼야 되겠죠? 임대료라던가 인건비, 식대, 뭐 전기요금 이런 걸 다 빼고 아직 뺄 게 많이 남아있네요. 순수 이익금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얼마의 이익을 받는지를 잘 계산을 해야 손해보지를 않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판매 현황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